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강부터는 인삼 할게요, 여러분. 인삼. 우리 농금원 이론서 보시면은 과수도 종합위원보장 과수해서 거기에 수확감소 보장, 과실손해 보장 그냥 다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밭작물도 마찬가지예요. 밭작물은 더 이러면 안 되는데 싶습니다. 자, 농금원 이론서 우리 오늘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러분.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23년도 농금원 이론서 120페이지. 자, 보장 방식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 생산비 보장, 여기는 이제 노지 밭작물입니다. 노지. 그리고 작물 특정 시설 종합 인삼 손해 보장.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보시다시피 다 다른 보장 방식인데, 다만 밭작물이라고 하는 공통점 때문에 이렇게 하나 탁 묶어버렸어요. 같이 공부하시면 더 헷갈립니다. 일단 우리는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인삼 끝내고요. 인삼은 그 중에서도 작물만 먼저 하시고 시설은 시설끼리 묶어서 할 거예요. 네, 나중에 시설 종합편에서. 그리고 수확감소, 그 다음에 농업 수입 보장을 묶어서 할 겁니다. 밭작물. 묶어놓으려면 이 두 가지를 묶어놓는 게 훨씬 더 공부하시기 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세요. 이 과목 내용이 다 같기 때문에 1과목도 거의 비슷하지만. 그리고 생산비 보장, 노지를 할 거고요. 생산비 보장, 시설, 그 다음에 버섯으로 넘어갈 거예요. 시설 작물, 버섯 작물. 그리고 시설 종합편하고 가축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공부 중에 중간쯤 오신 거예요. 중간쯤. 네. 자, 그러면 우리 쭉 넘어갈게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인삼, 작물 1과목에 관한 내용을 볼 텐데요. 이게 이제 앞에 수확감소 생산비 보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 좀 뒤로 넘어갑니다. 보상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늘 그렇듯 반복, 중복되어 있어요. 이 표로도 나와 있고 뒤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넘어갈게요. 여기 인삼 있지만 뒤에 또 있으니까 네, 넘어갈게요. 한참 넘어가시면 몇 페이지냐 보시면 아이고 생산비 보장 있고요. 자, 16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65페이지. 여러분 인삼 기초 강의 다 듣고 오셔야 됩니다. 기초 인삼의 특성 때문에 어떻게 보장 방식이 형성이 됐는지 다 듣고 오셔야 됩니다. 일단 보상하는 재해 인삼 특정이죠. 특정위험 8종.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특정위험 첫 번째 적종 있습니다. 적과 종료 전에는 특정 5종 특약 가입해야지. 그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에는 특정 7종, 강풍 포함한 태풍이죠. 특정 7종. 물론 부보장 특약 2가지, 일소, 가을 동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죠? 복분자 무화과 우리 했어요. 수확 개시 후에만. 네. 그리고 이제 인삼이 나옵니다. 적종하고 과실 손해보장, 복분자 무화과하고 차이점은 적종은 적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해서 주계약 기준으로 적과 종료 이후에만 특정 기간이에요. 그쵸? 복분자 무화과는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 수확 개시 후에 특정위험. 즉 보험기간을 둘로 나누어서 보장하는 재해가 달라졌죠. 종합과 특정으로. 인삼은 전 보험기간을 특정 8종으로 보상해줘요. 자, 특정위험이니까 뭘까요? 물론 특정한 8개 있지만 또 담보조건이 있겠죠? 네, 신경 쓰셔야 되겠죠? 보상하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 쪽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특이한 거에서 나오기 쉽잖아요. 그렇죠? 두 문자 암기 다 하셨죠? 어떻게 했죠? 강태훈의 집에 폭침도 왔고요. 강태우 집에 폭침화, 폭냉 이렇게 강태우 집, 폭침화, 폭냉. 자, 담보조건 한번 볼까요? 네, 담보조건. 종류는 암기하시고 태풍, 강풍 보면 저기 적종이나 아니면 복분자 무화과에서 보신 것하고 비슷한 듯 살짝 달라요. 네. 적종하고 복분자 무화과는 같았어요. 담보조건이 태풍, 강풍에. 인삼 볼게요. 기상청에서 태풍에 관한 특보, 주의보, 경보.
종합위험에서 태풍에 대한 그 태풍 정의를 보시면 태풍 주의보 이상 이렇게 나오죠. 주의보 위에가 경보니까 사실 주의보 이상이면 경보 포함하는 거죠. 뭐. 네. 해당 지역의 바람과 비, 그러니까 특보 발령했을 때 바람과 비 또는 최대 순간 14m/s 이상의 강풍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죠. 네. 특보 발령이 없었어도 14m/s 이상의 바람이면 인정되는 겁니다. 폭설, 대설에 관한 특보 발령한 때 해당 지역에 눈 또는 특보가 없었어도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인 상태에 24시간. 여러분 인삼은 이제 24시간 기준이에요. 우리 적중하시면 12시간 기준이 많이 나왔잖아요. 집중호우 볼까요? 호우에 관한 특보 발령한 때 발령 지역에 비 또는 특보가 없었어도 24시간 누적 80mm. 적중이 여기 12시간이었죠? 네. 80mm는 같고요. 침수. 침수는 인수제한 목적물에도 연관이 되죠. 네.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이 고여서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 상면, 여기 인삼이 있는데 상면. 네. 그리고 다량의 물, 그 기준이 고랑 바닥으로부터 최소 15cm 이상, 즉 여기에서 여기가 15cm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수제한 목적물 가시면 15cm 미만의 두둑 높이가 그 미만이면은 인수 제한입니다. 우박은 넘어가고요. 네. 냉해 볼까요? 냉해. 추라 및 전엽기, 추라 싹이 트는 것, 전엽, 잎이 펼쳐지는 것. 보통 이제 재배학적인 용어로 이제 숙군초, 그러니까 여러 해살이, 인삼 여러 해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잎이 펼쳐지는, 봄에 잎이 펼쳐지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월, 5월 있죠. 추라 및 전엽기 중에 해당 지역의 최저 기온 0.5도 이하에, 0도 이하면 어입니다, 여러분. 얼면 냉해가 아니에요. 어는 건 동상해. 빈결점 이하, 동상해. 얘는 냉해예요. 찬 기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자, 인삼은 육안으로 판별돼야 돼요.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 육안이 여기 또 나오죠, 이제. 여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50% 이상. 여기는, 폭염에는. 여기는 그냥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자, 폭염 볼까요? 최고 기온 30도 이상 7일 이상. 자, 적종은 폭염 있었나요? 없었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또. 일소 피해 담보 조건이 폭염으로 인한 일소였잖아요. 그때의 폭염. 33도 이상. 연속 이틀 이상. 그렇죠? 여기는 30도 이상. 최고 기온 30도 이상 7일 이상. 뭐 화재는 화재고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적종에 비해서 뭔가 조금 허전하지 않으세요? 네. 2024년도 농금원 이론서에서 체크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뭐냐면 보시면 적종에 비해서 뭐가 허전하냐면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3개 지역의 기상 관측소 또는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사실 2022년 12월 약관에 이미 다 반영이 됐었어요. 이따 보시겠지만 인삼은 1형과 2형이 있는데 이때 2형 약관에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당 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한 자료 중 최대 수치로 뭐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2022년 12월 약관에 이미 반영돼 있었으니까 2023년도 즉 9회 시험 대비를 위한 농금원 이론서에 그 내용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1형이 아직 반영이 안 됐어서 그럴까요? 근데 23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23년도 12월 약관 기준으로 해서는 1형과 2형이 그 내용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24년도에 그게 바뀌어져야 맞죠? 24년도 10회 기준 농금원 이론서에 기상 관측 장비, 기상 관측소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될 겁니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죠. 네. 해가림 시설 넘어가고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볼까요? 기본 구종 있죠. 기본 구종 이건 이미 기초 때 암기 끝나셨어야죠. 개수, 통, 원, 보, 시, 개,
해 기본 구종 플러스 아유 전 빠졌네요. 전. 제가 시험 봤을 때 기본 8종이었거든요. 전 없이. 저도 습관이 계속. 네. 전 그다음에 하나가 추가돼요. 생. 개수동원 보시기 해 전생 인삼 생이 뭘까요? 여기 있네요. 연작장애, 염류장애증 등 생육장애로 인한 손해, 생육장애의 예인 거죠. 근데 이 친구들 보면 연작 계속 재배한대요. 그 다음에 염류, 토양에 염류 집적되면은 과다 비료라든지 강우량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즉 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땅. 왜 인삼은 대표적으로 지력 소모가 많은 작물이죠. 기지현상. 그것 때문에 얘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건 괄호 넣기 정도 주의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를 한참 뒤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한참 건너뛰어서 2023년도 농구원 이론서 기준으로 지금 173페이지 넘어올게요. 앞에 수학감소 보장, 생산비 보장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 인삼, 보험 기간 볼게요. 기간 들어가기 전에 보험의 목적 보고 시작할게요. 보험의 목적은 뭐 인삼이겠죠. 인삼. 자, 그런데 인삼이 1형과 2형으로 나뉩니다.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1형, 2형 이렇게 나뉘는 거는 인삼 이 친구하고 쪽파 있습니다. 쪽파. 둘 다 언제 정식 파종하느냐. 물론 쪽파는 지역도 살짝 관계를 하지만 그런 차이에 의한 거라 보시면 되세요. 인삼 볼까요? 인삼 2형. 과거에는 2형밖에 없었어요. 가을에 가입해요. 가을. 그래서 꽉 채워서 1년. 1형은 새로 생겼는데 생긴 지 한 3, 4년 정도 될 거예요. 5월 1일 봄에 가입해서 꽉 채워서 이듬해 봄. 저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저 차이만.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해가림 시설이 같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해가림 시설하고 인삼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또 시설작물 버섯 쪽 가시면 거기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인삼보험의 목적은요. 지금 농구원 이론서에 너무 뭐 별다른 설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재보험 사업자 자료에 보시면 인삼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는 인삼으로 돼 있어요. 즉 해가림 시설 없이 인삼 재배하는 건 안 받아준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나 이런 데 쭉 가다 보시면 다 까만색으로 해가림 시설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데 별로 없겠지만 해가림 시설 없이 인삼만은 안 받아준다. 이거 있어야 인삼도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인삼 없이 해가림 시설만 가입할게요 하는 경우 될까요? 즉 인삼 단독 가입은 안 되는데 해가림 시설 단독 가입은 될까요? 돼요. 받아줘요. 근데 인삼이 중요한데 인삼 보장 안 받고 해가림 시설만 가입할게요 하는 농가는 많지 않겠죠. 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해가림 시설 단독 가입 가능한데 인삼 수확을 종료하고 빈 밭에 있는 해가림 시설은 안 된다. 즉 재배 중일 경우에 해가림 시설 단독만은 되는데 인삼 없이 이 시설만은 안 받아준다. 왜? 시설보험이 아니잖아요. 농작물 재해보험이잖아요. 그렇죠? 나중되시면 그런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고 그리고 인삼은요. 작물로 돌아와서 2, 3, 4, 5년근만 받아줍니다. 우리 기초입문 과정에서 인삼 작물의 특성 다 보시고 기본 들으셔야 됩니다. 즉 1년근 안 돼요. 사실 인삼은 대부분 지금 정식을 하기 때문에 묘상에 있겠죠. 이때는. 그 다음에 6년근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6년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인삼 판매의 90% 정도가 다 6년근이에요. 6년근. 얘를 수확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재배하는데 보상 안 해준대. 가입 자체를 안 된대요. 가입 자체를. 근데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예전에는 2형만 있었어요. 2형만. 이 얘기 먼저 해드려야 되겠다. 2형이 있다가 1형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2형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가을 가입하죠. 물론 갱신계약을 계속하는 농가는 상관없죠. 연중 보험 가입 상태니까.
1년 꽉 채우잖아요. 그쵸? 근데 갱신계약이 아니라 신규로 가입하려고 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죠? 11월 1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재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으려면 11월 1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 인삼 보상하는 재해에 의해서 봤지만 집중호우, 폭염, 침수 6, 7, 8, 9 어떡하냐고요. 그때 인삼 다 그쵸? 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1형이 생긴 거예요. 1형이 생긴 거예요. 봄에 가입하는 것 때문에. 신규 가입을 커버해 주려고. 또는 묘상에 있다가 이제 2년근 이제 가입 가능하대요. 그래서 가입하려 딱 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쵸? 쭉 시작해야 되는데 안 된대요. 그러면 2년근은 그냥 그 더운 여름 집중호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겼다. 해가림 시설의 가입 보험 보장 기간이 인삼하고 동일한 이유도 그쵸? 같이 움직여야죠. 인삼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네. 얘도 1형이 있기 전까지는요. 인삼이 사실 막 무슨 벽돌조, 이따 종별 요율도 나오지만 콘크리트 이런 거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해가림 시설이. 목재, 철제잖아요. 태풍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봄. 이해되시죠? 왜 1형이 갑자기는 아니지만 생겼는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왜 6년근이 안 되는지 이거 인수제한 목적물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이 스토리로 알아놓으세요. 2형 한번 생각해 볼까요? 2형? 자, 23년도에 5년근 가입했어요. 가입 가능하죠? 가입 가능해요? 오케이, 보험 가입했어요. 자, 24년도가 됐어요. 그럼 몇 년근 되죠? 6년근 돼요. 24년도에 보험 가입하려 했더니 6년근 안 된대요. 그쵸? 근데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왜요? 인삼은 다 가을에 수확해요. 이거 기초 단계에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인삼 보통 그냥 9월에서 11월 사이에 수확한다 보시면 돼요. 24년도 6년근 됐지만 24년도 이 안에 다 수확해버린다. 보장 기간 안에 수확이 끝나버려요. 다시 가입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2형 상품의 경우에는 6년근이 인수 안 된다? 문제 없었어요. 오케이? 네. 근데 1형 한번 볼까요? 자, 5월에 가입했어요. 23년도 5월에 5년근으로 가입했어요. 오케이? 자, 한 해 넘어갔어요. 6년근 됐어요. 6년근 이제 다시 가입을 해야 되겠죠? 왜요? 4월 30일 끝나고 5월 1일 날 24년도 5월 1일 날 다시 가입을 해야 가을 수확 때까지 보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더운 여름을. 보상하는 재해 오직 하면 특정 8종 중에 반 이상이 여름 거잖아요. 반이. 여기에서 수확할 때까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6년근 안 된대요. 이미 6년근 됐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이 단서가 생긴 거예요. 1형에만 이게 있는 거예요. 6년근은 판매 기시년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건 정확하게 앞에 문장이 하나가 누락돼 있는데 직전 연도 5년근으로 가입한 1형 인삼에 한해서 6년근은 가입 가능한 거예요. 단 가을에 수확하니까 이때까지 수확 끝내라. 이 이후에도 밭에 남아있는 인삼은 재해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여기 앞에 문장이 누락돼 있어요. 직전 연도 1형 인삼에 가입한 5년근에 한해서 6년근은 받아줄게. 하지만 이때까지 수확 끝내. 이 이후의 거는 밭에 있어도 보상 안 해줘. 이거예요. 오케이. 자, 가입 금액 볼게요. 가입 금액 수확감소 보장, 생산비 보장 넘어가시고요. 인삼. 연금별 보상가액에 또는 그냥 연금별 가액에 재배 면적을 곱하래요. 연금별 가액이 뭔가 봤더니 인삼의 가액은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연근별로 투입되는 1년근일 때, 2년근일 때, 3년근일 때 투입되는 비용이 다르겠죠? 평균 누적 생산비를 고려한 금액이래요.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사실 여기도 1년근, 2년근 이렇게 1형, 2형 상품 이렇게 구별을 돼 있어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일종의 생산비래요. 일종의 생산비. 하지만 우리 조사료용표 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산비 보장 상품에서 회사가 말하는 생산비하고는 약간 달라요. 더 큰 범위로 보시면 돼요.
더 큰 범위. 주로 해가림 시설과 인삼과 종자비, 인건비와 종자비예요. 우리 생산비 보장에서 얘기하는 그 생산비하고는 약간 다르고 그냥 더 큰 범위의 생산비구나. 그렇다면 인삼의 가입금액 지금 면적 곱하기 제가 지금 2년근 가입하려고 해요. 8,000 인삼 가입금액이에요. 그럼 뭐죠? 그쵸? 재배 면적이 만약에 1,000이래요. 8,000원이고 1,000제곱미터에 들어가는 총 생산비. 조사료용벼, 사료용 옥수수 같은 성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삼은 나중에 보험금 공식을 보시면 가피자거든요. 가피자. 가입금액에 생산비가 녹아있네요. 네. 생산비 보장의 성격을 띤 이거 뭐예요? 생산비 중에 피해 입은 것만큼을 그럼 보장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산비 보장의 성격을 띤 수확감소 보장이에요. 애매하죠? 예. 약간 애매한 정체성 모호한 네. 자, 인삼의 가입 금액은 뭐다? 면적, 가입 당시 연근, 그 연근의 보장, 연금별 가액이에요. 과거에는요, 잠깐 다시 올라가 보면, 과거에는 연금별 보상가액을 가입 당시 연금 플러스 1년 하라고 돼 있어요. 과거에는. 이 과거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쉽게 말해 지금 2년근 가입하려고 해요. 그러면 가입 금액을 산정할 때 3년근 거를 대입해서 가입 금액을 산정하라는 거였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과거에는 2형만 있었다니까요. 가을 가입하는 거. 그러면 가을에 가입했어요? 대부분의 재해는 언제 일어나요? 11월 1일 날 가입했어요. 대부분의 재해는 한 해 더 지나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보험 가입 금액으로 즉 보험 가입 금액 보험금 지급 한도로 그래서 플러스 1년근. 근데 이제 1형이 생겼죠. 1형은 봄에 가입하죠. 그럼 대부분의 재해가 그 해, 가입 당시 해에 일어나요. 가입 당시 연금. 즉 1형과 2형이요. 2형은 가입 당시 연금 플러스 1년. 2년근 가입은 3년근의 연금별 보상가액. 1형은 그냥 가입 당시 연금. 이렇게 해야 맞는데 농구원 이론서 이렇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상관할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가입 당시 연금 하면 돼요. 가입 당시 연금. 연근의 보상가액. 근데 이제 어떤 문제들 보시면 여러분이 왜 플러스 1년을 하지? 이 이유예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뭐 나중에 또 제대로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냥 가입 당시 연근의 보상가액을 적용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해가림 시설의 가입 금액.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시설할 때 하고요. 요거죠, 요거. 구회 시험 때 요 표 이거 암기하셨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나왔었어요.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희 그 카페 회원님 중에 이거 어떻게 암기해요? 근데 계산은 너무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10,000원 이렇게 대입해서 푸시고 서술형 시험이니까 밑에 제곱미터당 시설비 10,000원 대입 이렇게 그냥 쓰셨대요. 근데 그분 만점 맞으셨어요. 어느 정도 또 그러니까 채점의 융통성은 있는 거예요. 네. 서술형 시험의 이점을 우리는 살려야 되겠죠. 갑자기 해가림 시설 했는데 이제 보험료 넘어가겠습니다. 보험료 구성은 뭐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인삼, 정부 보조,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차등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순회 50, 부가에 100입니다. 적종하고 벼만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보험료 산출, 수확감소, 생산비 넘어가고 인삼. 인삼 뭐 특별약관 이런 거 없죠? 하나예요. 주계약 하나예요. 네. 가입금액,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지역사정. 자, 농가사정 봤더니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하고 방제시설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생뚱맞게 이게 있죠. 과거에 이전 연도에 무사고 농가는 5% 할인을 해줬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거 없어진 지 몇 년 됐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인삼만 그렇다고 새로 생긴 옛날 걸 적용하는 걸까요? 인삼에 워낙에 사고가 많으니까 인삼만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을 다시 부활 아니면
옛날 자료를 복사기 붙여놓기 하다가 잘못 붙인 걸까요? 저는 후자인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식에 있어요. 인삼만 있어요. 인삼만. 다른 건 다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만약에 인삼 보험료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이 제시가 된다. 그러면 뭐 적용하는 거죠. 뭐. 그렇죠? 네. 말이 많겠지만 24년도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방제시설 할인율 딱 하나 있습니다. 관수시설. 관수시설. 인삼. 침수에도 취약하지만 폭염. 취약하죠.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등 이런 거 설치하면 5% 할인해 준대요. 밭작물 관수시설은 다 5%입니다. 네. 밭작물은 방제시설 자체가 시설별로 다 5%예요. 뭐 과수처럼 뭐 7%, 20%, 뭐 10% 이런 거 없어요. 네. 어쨌든 인삼, 농가 사정은 뭐 반영한다? 손해율, 방제시설 할인율, 그리고 뭔진 모르지만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모르겠지만요. 자, 근데 이때 이걸 볼게요. 종구분, 요율 상대도. 여러분, 이게. 자, 이거는요, 일단 뭐냐면, 인삼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시설작물, 버섯, 원예시설 손해보장 그쪽 넘어가면 나와요. 이건 시설의 안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의 안전도. 위로 올라갈수록 안전하죠. 뭐 내용 읽어보셔도 느낌 오죠. 5종보다 2종이 훨씬 안전한 시설이죠. 네. 1종은 왜 없냐고요? 1종은 여기 보시면 지역별 내재형 설계 기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1종으로 분류가 되려면 콘크리트조, 벽돌조 막 이런 거여야 돼요. 근데 무슨 해가림 시설을 벽돌로 줘요. 그렇죠? 아까도 보셨지만 목재 아니면 철제예요. 그러니까 인삼 해가림 시설은 1종이 없어요. 자,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안전한데 그게 뭐야? 아니, 안전한 시설이면 시설 자체만 놓고 볼까요? 재해가 왔어요. 태풍이 왔어요. 튼튼하게 지으면 시설에 발생하는 손해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쵸? 밑에 있는 작물 볼까요? 해가림 시설이 튼튼해요. 2종이에요. 2종 아래에서 재배되는 인삼과 5종 아래에서 재배되는 인삼과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다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뻐요. 그쵸? 이쁘면 어떡한다? 보험료를 적게 받아야죠. 자, 여기서 말하는 요율이 보험료율이에요. 보험료율. 자, 이쁘잖아요. 안전하잖아요. 보험료를 적게 받겠다는 거예요. 얘는 밉다기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사고 나면 같은 풍속의 바람이 왔을 때, 강풍이 왔을 때 얘는 시설도 그 밑에 있는 인삼도 피해받기 쉽잖아요. 보험료를 좀 더 받을게. 요율 상대도, 보험료율 상대도.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리 인삼 보험료 공식 봤잖아요. 여기에 요율과 관련된 건 얘밖에 없네요. 무슨 뭐 종별 뭐 요율 이런 거 있나요? 얘를 그냥 우리가 흔히 종별 요율이라고 그래요. 종별 요율. 여기 종별 요율 없잖아요. 그쵸? 없잖아요. 자, 시설작물 버섯 쪽,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이쪽 가시면 보험료 공식이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그 다음에 종별 요율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즉 보통약관 영업요율이 10%, 근데 종별 요율이 만약에 0.9, 지역별 종별 영업요율. 지역별 종별 영업요율. 이거 뭐예요? 10%를 받아야 되는데 종별이 안전하기 때문에 깎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분명히 그 시설작물 쪽 가시면 지역별 종별 영업요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막 설왕설래가 생기는 거죠. 인삼에는 작물,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에 이 요율 상대도를, 즉 종별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시설하고 작물에 다 해당이 돼요. 시설작물 버섯 쪽 가셔도. 네.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공식이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공식이 없어도 밑에 이렇게 표가 딱 하니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말 나오면 되게 또 문제 출제되면 또 다 복수정답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요율 상대도라고 돼 있죠.
요율 상대도. 이 요율을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 요율을 이런 시설이면 이렇게 받으세요. 그 퍼센트에 이만큼을 받으세요. 10%면 그 퍼센트에 1.2를 받으세요. 이 요율 상대도기 때문에 종별 요율이라고 해서 따로 언급을 안 해놨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같은 농금원 이론서인데 왜 원예 버섯 그쪽 가시면 시설이고 작물에 다 지역별, 종별이라고 돼 있냐고요? 한 사람이 안 써서. 화나죠. 네. 화나요. 근데 일단 그건 그거고 우리 문제 출제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문제 출제되면 제 생각엔 그래요. 종별 요율, 이 요율이 직접 제시가 되든 몇 종이 제시가 되든 이 내용이 제시가 되든 그건 적용하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없다? 깔끔한 출제자라면 이거 논란거리 피하기 위해서 그거 안 쓰죠. 네, 그런 출제 안 하는데 이런 거 파악 못 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파악 못 하시고 그냥 출제했다? 이건 누가 봐도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율의 상대도 그럼 적용해야죠. 우리가 문제에서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논란거리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글쎄요. 출제되면 또 난리 나겠죠. 네. 근데 이거 몇 년 동안 안 바뀌고 있어요. 23년 동안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당연히 암기하셔야죠. 원예시설 쪽하고 또 기준 살짝 다릅니다. 여러분 3종이 기준인 거예요. 3종이. 3종. 원예시설은 4종이 기준이에요. 4종이 1.0이에요. 해가림 3. 원예시설 4. 이 세부적인 내용은 다 암기하시고 이런 거 보험료 문제로 안 나와도 괄호 넣기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다 괄호를 넣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여기 4종, 5종 한번 볼게요. 허용 적설심, 허용 풍속이 지역별 내 재해 형자가 또 빠졌네요. 형, 설계 기준 100% 미만이면서 허용 적설심이 7.9 이상이고 and 허용 풍속이 10.5 이상인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7.9 이상, 10.5 m/s 이상 둘 다. 둘 중에 하나라도 미만이면 7.9 미만이거나 or 10.5 미만이면 5종으로 가는 거예요. and or. 네. 넘어갈게요. 자, 보험료 환급 보겠습니다. 보험료 환급. 지금 우리 수학감소랑 생산비랑 인삼이랑 다 통합돼서 이게 내용이 다 돼 있죠. 여러분, 보험료 환급에서 논작물에서 없었던 문장. 제가 논작물에 이거 읽으면서 여기 뭐 좀 허전하지 않아요? 했던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써있네요. 적종, 과수, 과실, 그다음에 인삼, 생산비, 노지에 해당하는. 즉 여기에서는 요 내용은 여기서 여기 내용은 인삼하고 생산비, 노지 때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뭘까요? 보험기간 중 작물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기간 중에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즉 여러 차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거나 피해율을 여러 번 산정하는.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들었어요. 1,000만 원 가입금액인데 300만 원을 이미 지급했대요. 그러면 700만 원을 기준으로 환급보험료 다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가입금액 700만 원을 기준으로 낸 것 중에 계약자가 낸 것 중에 돌려주지 다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산해서 다시 환급보험료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자 인삼에서 이거 나와요.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감액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감액은 적종에서 우리 보험가입금액 감액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는 나머지 보험가입금액이 맞죠. 1000에서 300 빼고 700, 즉 잔존 보험가입금액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리고 인삼 약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냐면 보험기간 중 작물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기지급 보험금 총액을 차감한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다. 네. 자, 넘어가고요. 이제 이건 다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랑 똑같은 거 여기 써 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최종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 유중. 그러니까 결국 저거는 제가 적종, 과수, 과실 뭐 이런 데만 써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 품목에 다 해당이 된다. 써 있잖아요. 넘어갈게요. 네. 여기도 계속 봤으니까 반복해서 넘어가고요. 여러분 페이지 쭉 건너뛰어서 2023년도 이론서 기준으로 185페이지 넘어올게요. 보험금. 앞에 생산비 수학감소 보험금 한참 나와 있고요. 네. 자, 인삼만 보겠습니다. 인삼. 아까 제가 생산비 보장의 성격을 띤 수학감소 보장이다. 보험금은 피자. 자, 요 가입 금액에 뭐가 있다? 생산비가 있다. 하지만 연금별 보상 가액이라고 표현을 한다. 오케이. 자, 피해율 볼게요. 피해율. 생산비 보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수학감소 보장의 피해율이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그쵸?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수학감소 보장 한번 해볼까요? 논작물 했으니까 논작물 한번 볼게요. 논작물 면적 확인하죠. 네, 면적 확인. 일반적인 수학감소 보장이에요. 실수, 타미기 해서 면적 확인 왜 한다고요? 논작물 할 때 썼잖아요. 조사 대상 면적 알기 위해서 조사 대상 면적을 왜 알죠? 얘가 피해 면적이니까, 그쵸? 보상하는 재해로 조사 대상 면적 전체에 다 피해가 온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을 산출하죠. 자, 산출 방법, 뭐 전수 표본 이건 둘째 치고 수확량이 뭐죠? 수확량. 우리 항상 인수제한 목적물 가시면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그럼 인수제한이죠. 수확량. 이제 판매할 상태가 된 거예요. 작기가 끝났다고요. 다 경작했어요. 다 컸어요. 다 익었어요. 수확해요. 이제 판매하면 되는 거죠. 그게 수확량이에요. 계약자가. 그쵸? 물론 피해를 보고 건질 수 있는 거. 피해 빼고 건질 수 있는 거. 하지만 곧 판매 가능한 거. 자, 수확량을 계산을 했어요. 계산해서 산출해서. 그쵸?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해줘요. 미보상이 있다면 차감을 하고 이게 피해율이에요. 자, 평년 수확량이 뭐죠? 평년 수확량. 올해 우리 동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그쵸? 이게 우리가 아는 수확감소 보장인데 인삼은 여기부터 막히는 거예요. 올해 이 농지에 기대되는 인삼 수확량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난 6년근으로 재배 중인데요. 어떻게 해요? 난 5년근으로 재배 중인데요. 어떻게 해요? 자, 인삼의 작기는 몇 년이다? 다년이다. 보통 작물의 작기는 아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 한 해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파종 정식부터 수확까지 한 해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음에 다시 보험가입, 다시 파종, 다시 경작, 다시 수확, 또 끝. 그쵸? 깔끔하게 한 해씩 끝나잖아요. 1년이에요, 1년. 1년 내에 다 끝나요. 근데 인삼은 6년이라고요. 그렇다면 6년짜리 보험금 있으면 심플한 거죠. 5년근 재배, 5년짜리 보험금 있으면 심플한 거죠. 그리고 5년 동안 계속 유지하면, 조사하고, 재해 발생하면. 근데 아직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은 없어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99%가 1년짜리 단기보험이에요. 근데 3년짜리도 가능은 해요. 일부 품목에 한해서. 1년 미만도 가능은 하고, 시설작물 쪽 가시면, 가축 쪽 가시면. 근데 우리 그거 생각하지 말자고 이런 소리 없으니까 그냥 다 1년짜리 보험인데 인삼은 6년짜리, 5년짜리 보험이 없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안 되는 거. 올해 기대되는 수확량이래요. 수확량이 뭐라고요? 아까? 판매. 저 6년짜리 지금 경작 중인데 6년근으로 경작 중인데 지금 3년근이에요.
그러면 올해 재해가 나서 뭐 수확했을 때 수확량을 어떻게 건진다 쳐도 우리가 의미하는 그 목적의 수확량이 아니잖아요. 그쵸? 인삼은 여기서부터 막히는구나. 그게 단연근이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그 전엽기 얘기할 때 숙근초이기 때문이다. 네. 자, 그럼 인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인삼은요, 대신 연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근. 그리고 한국에서 인삼은 굉장히 중요해요. 담배 인삼 공사도 있잖아요. 전 근데 여러분, 이거 잠깐 빠지는 내용인데 그거 안 재밌으세요? 저는 담배 해롭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끊어야 한다고 막. 담배의 해로운 점. 근데 인삼 두 개를 같이 취급하는 게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던데 그 자체가. 네. 어쨌든 잠깐 빠졌고요. 연근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인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삼 연구 기관들이 있어요. 농협에도요. 인삼 특작부가 따로 있고요. 즉 그런 전문가 분들이 올해 기대되는 수확량은 알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인삼은. 하지만 2년근일 때 2년근은 이만큼이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다. 판매랑 상관없이 2년근일 때 그 인삼의 수확 가능한 양은 즉 피해 입지 않은 수확 가능한 양은 몇 킬로그램이다. 6년근일 때 4년근일 때 연근별로 인삼의 수확량을 기준이 되는 수확량을 정해놨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연근별 기준 수확량이에요. 여러분 이거 땡큐인 거예요. 왜? 우리는 평년 수확량 막 계산도 했잖아요. 얘는 전문가분들이 다 해놓으셨대요. 농구만 이론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0.73kg 5년근이야. 그럼 제곱미터당 0.732 기준이야. 왜 제곱미터당이냐고요? 아니 어떤 농지가 몇 제곱미터를 할 줄 알고요. 제곱미터당 절대 단위로. 그쵸? 제곱미터당 0.732 기준이야. 근데 지금 사고가 났네요. 수확량 조사를 했더니 0.4kg 나왔대요. 제곱미터당, 다 제곱미터당, 다 제곱미터당. 기준 대비해야 되니까요. 단위가 통일돼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예요. 0.732 기준인데 0.4구나. 미보상 비율 10%. 미보상 감수량. 0.73, 0.4, 10%면 0.33, 0.033, 0.73 수확감소. 이게 인삼의 수확감소예요. 이유가 뭐다? 단연근이기 때문이다. 여기부터 막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우리가 의미하는 그 수확량은 산정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떡한다? 연근별로 똑똑한 분들이 산출해 놓은 그 이름 연근별 기준 수확량 대비해서 얼만큼 감소했니? 됐죠? 이 공식이 연근별 기준 수확량 분의 기준 마이너스 조사 마이너스 미보상 평수미 기수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위에 아까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서 봤던 거기에는 이 공식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 산수잖아요. 1 마이너스 연근별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 이게 이거잖아요. 연근별 기준 수확량분의 연근별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이거잖아요. 미보상. 여기 미보상 안 빼냐고요? 자, 그게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정신없네요. 농금원 이론서에서 한 번이 안 쓰시다 보니 네. 우리가 그동안에 수확량 하면은 수확량 이퀄 조사 수확량이었잖아요. 수확량 조사를 통해 산출한 조사 수확량.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은 별도로 있었죠. 그쵸? 근데 인삼에서는요. 이제 수확량 하면 조사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을 얘기해요. 인삼에 있어서는 합해서 얘기해요. 합해서. 조사 수확량 이퀄 수확량이 아니에요. 인삼에 있어서의 수확량은 조사 플러스 미보상. 우리 기초에서 제가 이거 했었잖아요. 평 마이너스 수 미 이거
계약자의 수확량 개념이다. 그 충실하게 써놓은 거예요. 충실하게. 네. 앞으로 인삼에서의 수확량은 안에 미보상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구나. 네. 그럼 여기 이제 미보상이 있는 거죠. 얘를 분리하면 조사 마이너스 미보상이에요. 자, 수확감소 보장, 인삼의 수확감소 보장. 근데 뒤에 또 한 덩어리가 붙네요. 네, 피율이 두 덩어리네요. 또 여긴 곱하기로 되어 있고.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수확감소 보장. 평수미평.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뭐가 생략된 거예요? 기초인문 들으신 분들은 대답하셨을 것이고, 난 그냥 기본으로 떼올련다 하시는 분들은 뭐지 하실 것이고, 기초가 중요해요. 예. 여기 1이 생략된 거예요. 저 1이 뭐냐고요? 조사 대상 면적분의 조사 대상 면적. 조사 대상 면적 중에서 피해 면적이 얼마지? 피해 면적 이퀄 조사 대상 면적. 제가 논부터 슬슬 베이스 깔고 왔잖아요. 왜 그 면적을 다 조사해요? 다 피해가 있으니까 조사하는 거죠. 다 조사했더니 전체 피해 면적 중에 수확량이 요만큼 나왔구나. 조사 대상 면적 이퀄 피해 면적. 그럼 여기 뒤에 전체 조사 대상 면적 중에 조사 대상 면적이 원래는 뭐라고요? 실제 경작 면적. 원래는 실제 경작 면적을 조사해야 돼요. 하지만 기타미 같은 게 있으니까 빼버리는 거라고요. 재배 면적으로 해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피해 면적. 근데 이게 같대요. 그러니까 1.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수확감소 보장은 올해 기대되는 수확량의 올해 실제 수확량 이 감소. 그리고 전체 면적 중에 얼만큼 피해가 받니? 어차피 1. 피해율 1번. 보험금 1번. 찾기가 1번이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보험 드니까. 그 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인삼은요. 어차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연금별 기준 수확량분에 얼만큼 감소했니? 이거를 사고마다 하자. 어차피 1년은 안 되니까 사고마다. 생산비 보장의 특징이에요. 사고마다 조사해서 보험금 지급하는 거. 사고마다. 그러려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여기다 쓸게요. 연금별 기준 수확량분의 연금별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요 안에 미보상 있고요. 뭐 해야 돼요? 사고마다? 지금 재배 면적이 얼만데 그중에 피해 면적이 얼마니? 해야죠. 아니 재배 면적이 1000인데 그중에 피해 면적이 1000이라면 똑같은 거죠. 하지만 이걸 사고마다. 근데 이번에 피해 면적이 만약에 500이래요. 이걸 반영 안 해준다 생각해봐요. 피해가 없는 나머지 500에도 이만큼의 인삼의 수확량의 감소를 인정해주는 셈이잖아요. 이걸 반영을 안 한다? 그건 곱하기 1.0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1000 중에 500만 피해봤는데 나머지 피해 없는 500에도 이만큼 인삼 수확 감소가 인정되는 셈이잖아요. 1000 중에 1000이잖아요. 그쵸? 생산비 보장의 특징이에요. 사고마다 보험금을 지급한다? 물론 안 그런 품목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린 인식하고 예외를 채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고마다 지급하니까 딱 그 사고만의 피해 면적을 반영한다. 여러분, 그 사고의 인삼 수확량의 감소, 그 사고의 피해 면적. 일반적인 수확감소 보장은요. 1년의 수확량의 감소, 전체 피해 면적. 그쵸? 분명히 인삼 수확량 조사, 인삼의 그 피해율, 우리 지금 개념 위주로 딱 본 거예요. 계산은 이제 이 과목 가셔서 하시고, 이거 지우고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 여기 붙습니다. 뒤에. 두 덩어리인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전 예전 피율이 이게 공식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인삼 손해 비율과 인삼 수확량 감소 비율, 그 다음에 피해 면적 비율이라고 했어요. 피해 면적 비율. 우리 그 제양 재직파 논작물에서는 면적 피해율을 했던 거랑 똑같아요.
피해 면적 비율. 이번 사고에 인삼이 이만큼 수확량 감소했구나, 손해봤구나. 이번 사고에 이만큼. 이걸 매 건마다 계산해서 보험금 지급하는 거예요. 물론 가입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가입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를 희한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2번 이상 사고? 매번. 근데 두 번째 사고에서 보험금이 계산된 게 1,000만 원이래요. 근데 앞에 1차 사고에서 200만 원이 이미 지급됐대요. 그러면 두 번째 사고에서 800만 지급하래요. 기발생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 자,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갈 내용도 아니고 이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 과목에서 우리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생산비가 녹아있다. 보상가액이란 이름으로 피해율, 인삼의 수확감소 보장이란 게 이런 거구나. 생산비 보장의 성격을 띤 수확감소 보장이구나. 됐죠? 네. 그리고 재밌어요. 자기부담 비율이 여기는 인삼이 아니 누락돼 있어요. 네. 똑같아요. 10, 20, 30, 50. 50이란다. 40% 똑같아요. 누락돼 있지만 우리가 써주자고요. 네. 여기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계약 인수 관련 수확량 인삼은 없어요. 평년 수확량 우리가 안 한다니까요. 평년 수확량 자체가 안 돼요. 기준 수확량 전문가들이 인삼 연구소, 인삼 농협 특작부에서 다 해놨어요. 자, 여기까지 1과목을 보고요. 우리 이제 뒤에 가시면 인삼 보험 가입 기준하고 인수 제한 목적물 있잖아요. 너무 많이 이 밭작물이 너무 묶여 있어서 거기도 한두 끝도 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해설 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형, 2형 보험의 목적 이거 네, 암기하시고 특히 보상하는 재해 키워드 위주로 중요합니다. 게스통원 모시게 해 전생 생육장애 기지현상. 네.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많이 알고 계시면 우리 서술형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답이 생각이 안 나실 때도 뭐라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럼 부분 점수 받죠. 네. 자, 가입 금액 연금별 보상 가액 가입 당시 연금. 자, 보험료 이 영업 요율에 요율 상대도를 적용하라 하는 것 같으면 영업요율이 10%인데 요율 상대도가 9래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 그렇게 제시가 되면. 네. 자, 방제시설 할인율은 관수 5% 다 유일하고요. 해가림 3종이 1.0, 100에서 120%, 내재형 설계기준 100에서 120% 사이, 몇 종 이렇게 안 주어지고 내재형 설계기준 110%, 허용 적설심의 예를 들어 7.5 이런 식으로 제시될 수 있잖아요. 네. 자, 보험료 예시 문제 볼까요? 재배 면적이 1000, 연금별 보상가액이 4년근이 1,400원. 나중에 24년도에는 1년근, 2년근 이렇게 다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보상가액 1형, 2형. 네. 보상가액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가입금액 나오죠, 가입금액. 1000 곱하기 1,400원. 그쵸? 영업료율 7%, 3종 이렇게 제시가 되면 그러면 그냥 0.7 곱하기 3종 해가림 1.0 이걸 시설장불 쪽 가시면 지역별, 종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율, 방제시설, 네, 스프링클러 등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계약자부담보험, 환급보험료 볼게요. 낸 것 중에 환급, 이제 이건 다 아시죠? 이건 네, 요 예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금액이 1억 원, 순보험료율이 9%, 이제 순 나왔으면 계약자부담, 그쵸? 그쪽으로 가는 거죠. 환급보험료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미 해지, 보험료, 환급보험료 사유는 이미 다 아실 거고, 네. 중간중간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 제가 논밭작물은 강의 중에 그냥 끝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형의 미경과 비율, 이제 표로 제시되겠죠? 네, 일단 여기는 15%. 3종, 1.0이라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벽돌로 만든 해가림 시설은 없다, 콘크리트 없다, 그러면은 2종. 그러면 1.0에서 기준으로 위에 하나씩. 0.9, 1.1, 1.2 하시면 되잖아요. 손해율 할인할 증률 없고, 방제시설 없고요. 지자체 지원 없대요.
지자체 지원 인삼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자, 기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 그럼 뭐 가입금액 기준으로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계산하고요. 여기까지가 계약자 부담보험료겠네요. 가입금액, 순보험료율, 지역별, 종별, 요율 상대도가 적용된 순보험료,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 방제시설, 여기까지가 순보험료, 순 중에 지원료 빼니까 계약자 부담보험료, 가입 당시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계약자 부담보험료 중, 낸 것 중 9월 앞으로 남은 거 15%래요. 환급보험료. 근데 기지급이 1,500이 있대요. 그러면 1,500을 뺀 기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나머지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8,500. 네. 뒤에는 똑같이 적용하면 되죠. 근데 뭐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셔도 되죠. 뭐. 네. 이거 뭔지 아시죠? 네. 1억 중에 가입 당시 보험가입 금액과 그다음에 감액된 기지급 차감된 보험가입 금액이에요. 또 저게 뭔가 하시지 마시고 이 뒤에가 똑같다고요. 뒤에가 앞에만 다르면 된다고요. 보험가입 금액. 자, 인수제한 목적물 간단히 볼게요. 네. 밭작물 공통은 어차피 우리 수학감소보장 가셔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고 인삼과 관련된 것만 볼게요. 10년 된 수삼이 금전으로 15만 원. 10년짜리 15만 원 되나요? 글쎄요. 자, 10년 내 인삼 재배하는 데는 안 된 지력 소모, 연작장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생에 해당되는 게 인수 제한에도 나와 있다고요. 노는 6년 내. 노는 이제 물기가 있으니까. 네. 노는 또 이렇게 유기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 2년 미만 6년 이상이죠. 네. 2년 미만 6년 이상. 여기 빠졌네요. 6년근 이상. 2년근 미만. 이거 수정해 놓으세요. 네. 직전 연도 5년근으로 재배한 것 중에서 아까 처음에 보험 목적 할 때 말씀드린 거 6년근은 오케이인데 일형 상품 10월 31일까지는 수확해라. 네. 산양삼, 묘삼, 수경재배 인삼은 안 된대요. 최저 200만 원이고요. 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가입 전 피해가 있으면 그동안에는 인수 제한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피해 입은 부분을 수확했다면 남은 부분에 한해서 오케이. 또는 그 피해가 자기 부담 비율 미만의 피해라면 오케이. 요거 좀 색다릅니다. 자, 보상하는 재해 침수에 나왔던 두둑 높이 15cm 미만 인수 제한. 인삼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두 문자로 꼭 암기하시고요. 자, 인삼 1과목 이렇게 좀 봤어요. 네. 어때요? 암기 많다고요? 네. 암기 많죠? 힘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과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